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12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탈근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원래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싫어했죠. 제 성격이 보수적인 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학문처럼 유행을 타는 것이 없고요. 우리나라의 학문처럼 더더욱이 유행을 타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던가 외국에서 어떤 개념이 좀 뜬다 싶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수입을 해다가 그것을 자기 상품화 시켜서 관련된 논의나 담론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학문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곤 합니다. 이런 것을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계속 우리는 역사에 발맞춰 나가야 하니까요. 시대의 필요성에 발맞춰 나가야 하고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때는요. 민중이라는 말이 저에겐 아주 고민거리였습니다. 도대체 민중의 개념이 뭐지? 나도 민중의 일원인가? 하는 의문을 자주 가졌습니다. 제가 30대가 되니까는요, 포스트 모던, 또 푸코,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라강, 이런 이름들이 또 무수히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사실 담론이란 말을 제가 처음 들은 것도 3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담론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40대를 지나서 요즘에는 어떤 말이 많이 들리면서 저의 신경을 좀 건드리냐 하면 지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의 말인데요. 어떤 특정 시대의 지적 유행을 반영하는 이런 어휘들이 저는 못마땅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것들이 처음에 유행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 유행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그 유행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결국 그 유행들이 점점 퍼지고 퍼져서 지배적이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혹은 저도 모르게 그런 개념들, 어휘들,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어떠한 유행이 휩쓸고 지나갈 때, 학문적 유행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나까지 그 유행에 동참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런 유행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독야청청해지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유행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내가 주도해서 학문적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런 유행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게 되고 그러다가 늘 뒷북치듯이 남들이 한번 휩쓸고 간 개념들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죠.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자기 성찰이라도 타인들과 나누려고 하는 최소한의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것도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는 저로서는 가져볼 만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스스로 위로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근대의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탈근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한국의 문화정책의 일부로서 행해진 의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을 준비하게 되는 한국의 문화정책은 언제부터 눈에 띄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텐데요. 저의 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에 들어오자마자 문화예술교육을 예고하는, 그때 문화예술교육이란 말이 나오진 않지만 어떠한 관련 풍토를 준비하게 되는, 토양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 한국의 문화정책에서도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태우 정권에서 나왔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입니다. 사실 노태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죠.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의 주역이고 1980년도의 광주민중항쟁에서 발생했던 학살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태우가 대통령을 할 때까지의 시기를 군사 독재 시기라고 그러거나 그때까지를 또 군사 정권이라고 부르거나 흔히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런 시간 동안에는 역사가 정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쨌건 노태우 치하에서도 문화정책의 진보는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한 예가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표지와 목차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동영상 안에 삽입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냐 하면요. 문화에 중점을 두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 앞으로의 세계에 대응하겠다.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이 자료에서는 나타납니다.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안에서는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국 정부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계가 탈근대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탈근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후기 산업 시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거기에 이제 괄호를 치고 영어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죠. 하여튼 곧 다가올 미래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주목하는 내용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문화를 진흥하는데 전문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이런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전체 국민이 골고루 문화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인식이 이 자료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교육을 통해서 문화의 수용자를 문화창조자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탈근대의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또 문화복지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식으로서는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교육을 사회 일반에 실시하겠다. 이러한 인식을 이 자료는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앞으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국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가 지나서 1990년대로 들어오면 한국 정부의 문화 정책 안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예비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의 것으로서 노태우 정권에서 나온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들어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번 회의에서 여러분들께 노태우 정권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